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LA시의회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료 급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에도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870로 30대 한인 부부가 입주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웨어하우스 수요 폭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던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이 최근 해당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 내에 무장경관을 비해치하는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인권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억 달러의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니스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오는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방법무부는 최고 AI 책임자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인 이 오디세우스 달 착륙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놀던 7살 소녀가 구덩이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더 들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 현역 의원 4명이 한꺼번에 탈락한 어제 첫 경선 결과를 두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BA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LA 레이커스는 골든스테이트와 LA 클리퍼스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각각 원정 경기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로 복귀하면서 만년꼴찌팀이던 한화 이글스가 과연 경쟁력 있는 팀으로 변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토론토 팀은 류현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하늘 아주 맑고 쾌청합니다. 네, 새벽에 또 안개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아주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사흘 내내 쏟아졌던 폭우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사태 위험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말리부로 연결되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가 산사태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사태로 폐쇄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은요, 코랄 캐년과 라티고 캐년 로드 사이입니다. 또 로컬 주민들의 출입을 돕기 위해서 베네딕트 캐년 로드를 이용할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길로 우회해 줄 것으로 안내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지역 접근은 당분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막혀있는 도로가 재개통되려면 한 최소 3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이렇게 폐쇄되면서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데인 대학도 대면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남가주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스노우팩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어제 강우량을 집계한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4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캘리포니아의 스노우팩은
평균 최고치 5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상태를 살펴볼 때 100%의 스노우팩을 쌓은 후 겨울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수자원부는 현재 주 저녁의 눈덩이는 전형적인 4월 1일 최고점에 67%에 불과하고 이것은 올겨울 동안 스노우팩을 100% 다 채우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 이사회가 오늘 곤돌라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곤돌라 프로젝트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부터요 다저 스테디움까지 약 1.2마일 구간을 스키장 리프트처럼 곤돌라를 설치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반 논란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 사업은 프랭크 맥코트 전 LA 다저스 구단주가 3억 달러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LA 메트로 이사회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굉장히 거셉니다. 내 머리 위로 곤돌라가 지나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 이러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소송도 불사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또 곤돌라 설치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4년여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소음과 진동 이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곤돌라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금전적 보상 금액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서 프로젝트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A 메트로 이사회가 곤돌라 프로젝트를 승인해도 행정적으로 LA시, 캘리포니아 교통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파크 앤 레크레이션 센터,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 등등등 관할 부서들 승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대할 경우에 곤돌라 프로젝트는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요. 프랭크 맥코트 전 LA 다저스 구단주가 다저 스테디움에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를 짓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다. 수익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을 앞세우는 것일 뿐 자신의 사업 수단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주차장 프랭크 맥코트 구단주가 다저스 구단 팔 때 이 주차장만 팔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를 지으려고 그런다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반면 곤돌라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곤돌라가 들어서면 약 3천여 대 차량이 해당 로컬 도로와 110번 프리웨이에서 사라지고 다저 스테디움에서 경기 후 이동하는 차량들 숫자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헐리우드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이 해당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베드룸 아파트를 월 렌트 비용 $870에 구한 30대 한인 부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중반인 한인 여성 타티아나 김 씨와 김 씨의 남편인 한인과 러시안 혼혈 아나톨리 오 씨. 두 사람은 12년 전 할리우드 진출의 꿈을 안고 카자흐스탄에서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김 씨 부부는 필름 제작자면서 시나리오 작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아트 컬리지를 다니는 동안은 페사디나에서 뒷채를 렌트해서 살다 갓난 딸이 생기면서 할리우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할리우드의 원베드룸 아파트의 렌트는 월 $1,500였습니다. 연예계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듯한 생활을 꾸려가던 김씨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LA에서 렌트가 월 $870인 투베드룸 아파트를 찾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현지 입주한 아파트는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LA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으로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펀드라는 비영리 단체가 아트와 연예계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건물입니다. 지난해 3월에 오픈한 이 건물의 입주 대상은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주민으로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소득자입니다. 월 렌트비는 세입자의 월 소득에서 30%에서 50% 선으로 책정됩니다. 총 151유닛인 이 건물의 입주 신청서만 당시 15,000개가 접수됐습니다. LA에서 연예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는 이유는 LA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업계 종사자들이 LA에 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영화 촬영이 보통 LA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촬영장에서 일할 크루들이 LA의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멀리 떨어진 외곽에 사는 경우가 많아 할리우드에서도 최근 촬영 로케이션을 LA가 아닌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펀드는 내년 말 두 번째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을 LA에 완공할 예정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LA 카운티에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5채를 지을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쇼핑 붐을 타고 인랜드 지역의 웨어하우스 수요가 폭등하고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었죠. 그런데 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최근 해당 산업이 주춤하면서 지역 경제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지역 내 웨어하우스 수요가 가파르게 줄고 창고 관리에 관련된 직업군들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수년 새 항구로 연결되는 프리웨이와 철로가 위치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운송과 물류 창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웨어하우스가 속속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직종들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들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는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렌지 카운티보다 1년, LA 카운티에 비해 2년 빨리 팬데믹의 경제 타격에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랜드 엠파이어에 위치한 창고, 물류 관련 산업들의 일자리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도매상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류, 운송 산업들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택배 회사인 UPS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주에서만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해고된 상태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창고 및 물류 산업의 건물의 공실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비어있는 건물에 세입자를 새로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고, 운송 산업이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들 업종의 의존도가 높은 인랜드 엠파이어에서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은 1.2%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남가주 전역에서 기록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시급은 27달러 9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시급인 33달러 43센트, 그리고 반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근로자들의 시급인 45달러 37센트에 비해 한참 모자른 것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의 경우 창고 물류를 비롯해 운송, 원자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7만 명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21달러 1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미 전국 곳곳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캘리포니아의 K-12 학교 내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법안이 선보였습니다. 보도국에 뉴스룸 연결합니다. 가주 전역의 K-12 학교들에 최소 1명의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AB 3038이 선보여 주목됩니다.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학생들이 캠퍼스에 위치한 시간대에 무장경관을 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을 선보인 비례4일 63지구 하원 의원은 가주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96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기 난사로 인한 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장경관을 학교에 영구적으로 배치하자는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인권연합은 2021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공립학교에 무장경관이 배치되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경관이 상주하는 학교의 경우 무장경관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캠퍼스에서 불미한 일로 체포된 학생 수가 더 많았습니다. 흑인 학생들이 체포 건수가 7.4배 더 높았고 히스패닉 학생들은 6.9배 더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체포는 4.6배 더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보다 학교 앞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가주 하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점차 맑아지고 있고 오늘 낮 기온 3도에서 8도가량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 중후반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계절을 뛰어넘는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낮 기온은 3, 4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일요일에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8도, 50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50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해가 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4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무려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까지 LA에 있었잖아요. 어제 컬버시티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에 나는 수백만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이를 막았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한 남북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11월 대선에서 중대 간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 통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서 비자 같은 적법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데 제한을 가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불법 입국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도록 하는 이 방안은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 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이 불법 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김이 작용하면서 이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연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고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7일 국정연설 전에 이 같은 국경 통제 강화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경장벽 건설을 시도했던 전임자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정책을 폈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같은 행정 조치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그 즉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하고
195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군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깜짝 놀란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중국 SMIC를 상대로 거래 규제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미국 공급업체들의 SMIC 최신 공장에 대한 판매 허가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 수십 통을 보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많은 회사가 이미 SMIC의 최신 공장 SMIC 사우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 서신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반도체 소재 기업 인테그리스의 반도체 제조용 재료와 부품 선적은 중단됐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인테그리스 측도 연방 상무부 서신을 받고 선적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테그리스가 미국의 법이나 규제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면서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스페인 그리고 샌디에고 새로운 판다 국제보호협력에 합의했고 워싱턴, 오스트리아 등과 새로운 협력에 관해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가장 먼저 중국과 판다 국제보호 협력을 한 국가로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며 중국과 외국의 민심이 서로 통했고 민간 우호를 촉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샌디에고 동물원 측은 올 여름 초 판다 수컷과 암컷이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동물원은 매우 흥분되고 기대된다며 중국이 샌디에고 동물원을 시작으로 판다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이 열이 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판다가 도착하면 마지막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됐던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이곳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에서보다 중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뉴욕 연방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크레딧 리포트 오류가 2021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크레딧 리포트 오류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64만 5천 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2021년 30만여 건에 비해서 약 109.09%나 폭증한 것입니다. 불만의 대부분이 잘못된 개인 대출 정보와 연체 기록 오류 등입니다. 소비자 권익옹호단체 수석 대변인 스카리아는 크레딧 리포트는 대출 가능 여부, 대출 이자율 설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아파트를 구할 때도 중요하다며 오류로 신용 조회가 안 되거나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면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 오류가 증가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전보다 크레딧 리포트를 너무 자주 확인해서 오류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거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이다라고 컨슈머 리포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크레딧 리포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시스템적인 오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좋지 않죠? 책임 회피입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봤을 때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크레딧 보고 신용평가 업체에 분쟁을 제기하고 수정에 필요한 명세서, 지불 기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오류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업체에 보내면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크레딧 리포트 회사 측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신고해라라고 했는데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소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간소하게 단촐하게 줄여주기를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가 법 집행과 또 사법 체계에도 미칠 영향을 우려했던 연방법무부가 관련 사안을 전담할 최고 AI 책임자 치프 AI 오피스라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아침 조나선 메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메이어 교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 당시 기술 고문을 맡았고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어 교수는 법 집행 또 인권 담당 당국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AI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수사와 또 형사 기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비롯해 AI 이용의 윤리적인 쟁점과 관련된 사항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쯤 오디세우스는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달 착륙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입니다. KBS입니다. 2, 1, ignition. 현지 시간 15일 미국 플로리다 나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는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했습니다. 달을 향해 엿새간 100만 킬로미터 이상 비행한 오디세우스는 달의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 반쯤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Expect to operate on the lunar surface for 7 days before the sun sets on our landing site at Malapert A on the south pole of the moon. 순항 중에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던 오디세우스. 마지막으로 보내온 사진은 오디세우스와 함께 빼꼼히 찍힌 달의 앞면, 달의 북쪽 적도에 생긴 지름 50km 분화구까지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성공적으로 달 표면에 내린다면 나사의 관측 장비 6대로 2년 뒤 있을 나사 우주 비행사들의 달 탐사를 위한 달 환경 관측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임무를 돕는 겁니다. So it'll be a really important next step in establishing more of a longer-term presence on the moon and testing new technologies for landing on the moon. 달 착륙에 성공하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에 착륙하는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민간 업체로선 세계 최초입니다. 나사는 달 탐사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민간 기업들이 배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유인 우주선을 달로 보낼 목표인 중국도 의식한 프로젝트인데 오디세우스 뒤로도 올해만 최대 석대의 미국 민간 달 착륙선이 달로 향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료가 급등하자 LA 시의회가 결국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대체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시의회가 21일 주택보험료가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LA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90일안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보험료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문제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처는 KT 야로슬라브스키, 폴 크레코리안,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부동산 개발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배경입니다. 최근 가주에서 주택보험료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50%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건물주도 렌트 인상만으로는 치솟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갱신도 거부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사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시의회는 주택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홈오너나 건물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시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부시장이 로센 철도국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프레드 정 부시장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통해서 아시아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부의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로센 철도국은 LA부터 샌디에고,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철도 노선을 관할하게 됩니다. 정 부의장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중책을 맡게 돼 기쁘다면서 이사회와 관계기관, 커뮤니티와 함께 교통의 연결성과 또 철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할 지역의 커뮤니티 성장도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AT&T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7만 4천 건 이상이 AT&T 먹통 사태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AT&T 먹통 사태는 LA를 비롯해서 뉴욕, 시카고, 휴스턴, 댈러스, 애틀란타 등등입니다. AT&T는 성명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 이 AT&T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AT&T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AT&T 먹통 사태 발생 원인 아직 모릅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기보다는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한 연구팀은 매일 중간 크기 바나나 2개나 시금치 1컵, 그리고 큰 고구마에 들어있는 양인 1g의 칼륨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칼륨은 녹색잎 채소와 콩과 식물, 견과류, 바나나 등의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 법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인 교계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교내 성중립 화장실의 분리와 타고난 성별 보호 등이 담긴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 법안을 주민 발의안으로 찬반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 법안 상정을 위해서 남가주 청원서 서명 운동 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어 오는 11월 선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과 초중고 공립학교 시설에 성중립 화장실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 서명으로 확장돼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인교계가 자녀 및 학부모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민 발의안 서명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한미은행이 스몰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계좌 상품을 재단장에 선보였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계좌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모아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송금 서비스 젤, 스몰 비즈니스 기능이 탑재됐고 일평균 밸런스 15,000달러 이상 유지 시에는 월계좌 유지 수수료 $50가 면제됩니다. 또 다양한 수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 크레딧 $50도 매달 제공됩니다. 요새 장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지금 주민들은 1년 넘게 1년이 뭡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숫자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먹을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음식에 지출하는 비중은 소득 대비 11.3%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2, 3년 크게 오른 새로운 식료품 그리고 외식 물가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과 외식 업체들은 직원의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제품 가격 인상에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이 감소한 20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계약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작년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11월 하순 이후 180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 원자재 가운데 구리와 금이 즉각적으로 가장 큰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주도하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구리, 금, 석유 등 이런 순으로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결국 한화에 입단하는 게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한화와 맺은 계약 기간은 8년, 총액은 170억 원입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중간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의지 선수가 맺은 152억 원 계약을 훌쩍 뛰어넘는 건데 연도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디디진 지 12년 만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류현진이 친정팀인 한화 이글스로 돌아가면서 당장 한화 측은 올 시즌 가을 야구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력 강화로 5강 가능성이 예상된 한화는 이제 안정적인 5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만년 꼴찌 후보로 최하위권을 맴돌던 한화가 류현진의 가세로 변신 채비를 갖췄습니다. 류현진의 자로잰 듯한 체인지업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의 160km 강속구를 앞세운 토종 원투펀치. 여기에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 김서현, 황준서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06년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과 MVP를 동시 석권했던 류현진은 7시즌 동안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두 차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통산 78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부활한 지난해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142.3km. MLB에선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KBO 리그 평균 구속 143.8km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과 커브 등은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경력은 있더라도 일단은 건강한 시즌을 또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뛰었던 실력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합류에 최은성과 노시환, 베테랑 안치홍이 가세한 공격력도 강해지면서 단숨에 안정적인 5강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 후보 하나 이글스가 고향으로 돌아온 괴물 류현진의 합류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류현진 선수 가장 최근에 했던 메이저리그 팀이 토론토였죠. 토론토 구단이 류현진의 한화 복귀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서 한글로 류현진 선수 고마웠어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코리안 몬스터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영어로도 물론 다 올려놨습니다. 4년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는 전직 에이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죠. 다 떠나는 선수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긴 하잖아요. 또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마지막 팀이 토론토가 됐다라는 또 그런 의미는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2020년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4시즌 동안 남긴 성적은 60경기 24승 15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습니다. 뛰어났다라고 평가는 하지 못하고 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먹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축구 소식입니다. 리버풀이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는 아스널이 지고 바르셀로나는 비겼습니다. YTN입니다. 홈팀 리버풀의 세찬 공세를 막아낸 루턴타운이 전반 12분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오그베네의 헤더골에 안필드를 찾은 원정 팬들이 열광합니다. 몰아붙이면서도 골을 터뜨리지 못했던 리버풀은 후반 11분 수비수 반다이크가 코너킥을 헤더로 받아 넣으며 동점을 만듭니다. 루턴타운 수비가 쇄도하던 반다이크를 놓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동점골 이후 본물처럼 골이 터집니다. 드로잉 기회에서 각포가 헤딩골로 역전골. 3분 뒤 디아스가 왼발로 추가골. 엘리엇은 후반 45분에 쐐기골을 넣으며 4대1 역전승을 마무리합니다. 리버풀은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시티와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리며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원정에 나선 아스널. 압도적으로 몰아붙였지만 골은 후반 추가 시간. 포르투 갈레노의 그림 같은 중거리 슛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으로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